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박준현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2년 반 동안에 차명계좌 6개를 운영해가지고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답니다. 자기 남편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 불법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이런 투기성 상품을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 명의 3개를 빌리고 단골 미장원의 미용사 명의도 빌리고 페이스북 친구 명의도 2개를 빌려서 합의 6개로 투기를 했답니다. 주식과 선물 투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재물 욕심이 많은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서초동과 강화문에서 국민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한쪽은 조국을 구하자, 내가 조국이다, 검찰개혁이다 그러고 한쪽은 조국 구속을 외치는 이러한 국민 갈등과 분열의 그 순간에도 주식 투자를 차명계좌를 운영했다고 하니 정말로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팔자를 예측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재물에 대한 가다한 집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팔자 속에 재의 어떤 기운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재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결과에는 자기의 힘을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죄다 신약이 됩니다. 그것은 사주에서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팔자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몸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나라가 두동가리가 나더라도 자기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런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재물의 욕심이 너무 가다 보니까 결과에는 자기 몸이 다치는, 자기가 몸이 구속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로 뭐 주식 투자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이해가 할 수 없고, 이것은 전문 투자꾼이 아니고 전문 도박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정책도 선물이나 옵션은 너무나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래야만이 그 상품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명으로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모의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자체가 하루에도 10배도 변하고 100배도 변하는 이런 엄청난 도박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이 교수는 어떻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 투자가들도 하기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상품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팔자 안에 그렇게 도박성이 강한 그런 제다 신약의 사주가 아니면 정상적인 그런 팔자를 타고났으면은 이렇게 해라고 해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팔자에서
재에 대한 욕심만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데 나는 그렇게 버릴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과도한 욕심이 내면은 정경심씨처럼 자기 자신이 다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팔자에서 죄다 신약이 되면은 죄는 많은데 내가 그것을 취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인성운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가지고 도와주듯이 내를 도와주는 그런 운입니다. 내를 도와주는 운을 보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업을 하든 정신적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든 내 정신 세계를 넓혀가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수양을 해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그렇게 재물 욕심이 많은 그런 내면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자기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했으면은 그러한 욕심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내 그릇을 키우지 않고 재에 대한 욕심만 계속 가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동갈이 나는 그러한 상태에도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고 주식 투자하고 선물 투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결과에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유불급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내 사주에서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내가 그것을 취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죄다 신약이 되면은 결과에 그것은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내 인성운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한테 봉사를 하고 옛말에 적선지가하면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면 분명히 그것은 꽃배기로 내한테 돌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씨가 자기가 재물 욕심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자기가 학생들한테 봉사를 하고 사회에 봉사를 했으면 그 재물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데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다 신약인 그런 사주들은 자기 생활에서 인성운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지 종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든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든지 더 좋은 것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은 그것은 100% 자기 인성운이 팔자에 없는 자기의 인성운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부모의 운이기 때문에 부모의 운이 팔자에 없을 때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은 그것이 내한테 다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과도한 욕심이 정경심 씨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좀 반성을 많이 하고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